워런 버핏의 최애 비즈니스 바이블 경영의 모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즈니스 책. 이 책이 출판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 빌 게이츠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읽게 했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 빌은 아마 내가 그에게 읽으라고 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책을 즐겼을 것이다. 워런 버핏. 1. 전설의 시작. 엉뚱한 예측을 뒤엎고 탄생한 통찰의 보석. 1969년 뉴요커지에 실린 존 브룩스의 칼럼들을 엮어 경영의 모험이 출간되었을 때 이 책이 수십 년 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의 인생 비즈니스 서적으로 칭송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첨단 기술 기업과 성장주에 대한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죠. 하지만 존 브룩스는 화려한 수치나 미래 예측 대신 과거의 실제 기업들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심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듯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찰나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책에 대해 나는 브룩스의 책을 읽으며 그가 글을 쓰는 방식에 사로잡혔다. 그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가진 교훈과 인간 본연의 특성을 명확하게 끄집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가 투자자의 정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면 브룩스의 경영의 모험은 기업이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요인에 의해 성공하거나 좌절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임상 보고서와 같았습니다. 버핏은 이를 통해 기업을 숫자 너머의 생명체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2. 12가지 이야기, 하나의 거대한 진실, 비즈니스의 본질은 인간. 이 책은 12개의 독립적인 기업 사례를 다루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비즈니스의 본질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결국 그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결정, 실수, 열정, 오만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책의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에드셀 실패, 시장과 소통하지 못한 비극. 1950년대 중반, 포드 자동차는 야심차게 미래형 자동차 에드셀을 출시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어 철저한 시장 조사를 거쳤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에드셀은 너무 과도하고 기이한 디자인,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고 포드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작으로 기록됩니다. 존 브룩스는 에드셀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잘못된 디자인이나 과도한 비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읽는다는 오만함, 그리고 실제 소비자와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한 기업 내부의 불통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데이터는 많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되었고 결국 시장의 진짜 욕구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버핏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소비자의 본질적인 욕구와 시장의 변화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제록스의 혁신 신화 발명은 시작일 뿐, 경영이 완성한다. 복사기라는 혁명적인 발명품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제록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제록스는 세계 복사기 시장을 독점하며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브룩스는 제록스 성공의 이면에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렌탈이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회의론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경영진의 비전이 있었다는 점을 조명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무기기 회사들이 기계를 팔아넘기는데 급급했을 때 제록스는 복사기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객에게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었고 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브룩스는 제록스의 혁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냅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일본 기업들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복사기를 내놓으면서 제록스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혁신적인 발명은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경쟁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경영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버핏은 이 사례에서 해자의 중요성과 함께 해자가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 대폭락, 규제와 기업 윤리.
브룩스는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가격 담합 스캔들을 다룹니다. 1950년대 후반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 등 주요 전기장비 회사들이 수십 년간 정부 계약에서 가격 담합을 해왔음이 드러나면서 CEO와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임원의 일탈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문화와 시스템이 어떻게 불법적인 관행을 용인하고 심지어 조장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브룩스는 기업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위가 결국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기업 윤리와 준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버핏은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경영진의 정직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유가 됩니다. 3. 브룩스식 스토리텔링의 마법 숫자를 넘어선 인간 드라마. 존 브룩스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그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그는 건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들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사건의 배경, 등장인물들의 심리 결정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대신 각 사건이 가진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 탐욕, 오만, 열정, 공포, 합리화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기업의 실패는 단순히 잘못된 전략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실수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은 거물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가득한 재무제표 너머 기업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으로서의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란 결국 복잡한 인간관계와 심리가 얽혀있는 인간 드라마임을 깨닫게 한 것이죠. 4.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오늘날에도 유효한 경영의 교훈. 경영의 모험은 1960년대의 기업 사례들을 다루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놀랍도록 유효합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겸손함. 에드셀의 실패는 아무리 큰 기업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혁신은 시작일 뿐, 지속적인 적응이 중요. 제록스의 성공과 위기는 끊임없는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기업 윤리의 중요성. 제너럴 일렉트릭의 스캔들은 아무리 기업 규모가 커도 윤리적 실패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브룩스는 모든 비즈니스 사건의 중심에는 결국 인간의 결정과 심리가 있다는 것을 통찰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 책을 통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단순히 주가 차트나 재무제표의 숫자로 보지 않고 살아 숨쉬는 유기체이자 인간의 열정과 노력, 때로는 실수와 오만이 얽혀있는 복잡한 생명체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경영의 모험은 당신에게 단기적인 투자 기법이나 유행하는 경영 전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시대를 초월하는 비즈니스의 본질, 즉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선물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당신이 기업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줄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